안녕하세요. 가우디 선생님 이병기입니다. 오늘은 가우디 건물 말고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 중에 하나인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미스 반데로의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은 신조형주의라고 말하는 이제 건축이 더 이상 거대한 입방체나 덩어리가 아니라 몇 개 공간, 무한히 확장하는 공간 속에 놓여진 몇 개의 오브제들이 만들어내는 이 긴장감을 통해서 공간을 조직해내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 신조형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을 테오 반데스 브루히가 만든 그린 이런 도면들을 보시면 이분들의 공간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게르트 리트펠트가 만든 적청한 의자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이 공간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공간에서 공간 그리고 덩어리를 조직한다고 말하면 우리가 공간을 이루는 최소한의 단위는 바닥, 벽, 천장 아니겠어요? 반데스 브루히의 건축물에서도 그리고 이 적청황 의자에서도 그 덩어리를 다루고 있는 바닥, 벽, 천장 그리고 가구라고 하면 수직, 수평, 판 뭐 이런 부재들이 하나도 이렇게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떡을 이루고 있잖아요. 다 이렇게 통과되고 있는 것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이 바닥과 바닥 위에 놓인 벽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 지붕의 관계는 이렇게 무엇이 무엇을 받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무한한 공간 속에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요소로서 떠 있게 되는데요.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묘한 긴장감이 바로 이 공간을 이루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자 방식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가구나 이런 그림, 몬드리안의 그림, 이런 그림에서는 굉장히 쉽지만 건축이라고 하는 인간이 만드는 것 중, 건축을 예술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만드는 예술 작품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무겁고 가장 단단한 이 장르에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구의 중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력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판은 떠 있고 싶은데 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미스 반데로의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초기 드로잉에 보면 기둥이 없는 것 알고 계시죠? 어쩌면 반데스 브루히의 그리고 신조형주의의 그 흐름에서 보자면 이 지붕면을 지지 뭔가가 버티고 있다는 어떠한 표현도 피하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스 반데로가 여기서 하게 된 표현은 결국은 이 기둥이라는 입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모서리를 다 뜯어내고 그리고 이 모서리를 뜯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마로크 로코코에서 많이 사용하는 금속 같은 재료로 기둥을 만들었죠. 생각해보세요. 기둥이라는 것은 원래 안정감과 단단함을 전하려는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리로 기둥을 만든다 생각해 반짝이고 뭔가를 반사하는 재료 중에 단단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거의 없었어요. 단단하다는 것은 색깔로 치자면 진한 색깔, 덩어리로 치자면 속이 꽉 찬 솔리드, 속이 꽉 찬 덩어리 이런 것들이었는데 미스 반데로가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십자, 그 유명한 십자 기둥은 기존의 안정감을 이루려고 했었던 기둥들의 여러 가지 지점을 역으로 공격하고 있는 건축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드러내고 싶었는데 중력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기둥. 이 기둥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이 벽이 공중에 아무리 떠 있고 싶어도 지구의 중력 때문에
한 번은 바닥에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닥에 닿지 않고는 이 벽이 어떻게 공중에 떠 있겠어요. 그래서 미스 반데로에가 처리한 것은 사람들이 이 건물을 주로 바라보게 되는 광경이 있거든요. 주로 바라보게 되는 광경에서 보면 이 광경이랑 이 광경, 그리고 내부에서는 이런 광경쯤 될 겁니다. 이 광경에서 보면 미스 반데로에가 바닥에 만들어 놓은 수조 있죠. 그 수조를 통해서 수직으로 서 있는 벽면, 그리고 예전에는 머리, 몸통, 다리 중에 가장 튼튼해야지 될 그 기단에 해당하는 이 바닥 부분이 물에 둥둥 떠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한 3에서 4cm 정도 되는 얇은 돌판만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는 검정색으로 색이 칠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건축가의 의도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는 없는 것처럼 그 위에는 돌 색깔을 그대로 남겨놨기 때문에 이 돌은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이게 디테일이죠. 단면으로 제가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돌이 있고 뒤로 빠져 있고 검은색 벽면이 있고 수면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서 볼 때는 수면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 위에 이 바닥면의 단면 한 4, 5cm 정도 두께 되는 이 돌의 단면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쉽게 말하자면 물 위에 50mm 스티로폼을 얹어놓고 그 위에 건축물을 지은 것 같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진을 이쪽에서 찰칵찰칵 찍게 되면 이 건축물은 물에 부유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이 밑에 바닥에 이 수조, 수면을 한번 보세요. 위에 있던 벽면이 그대로 반사돼서 마치 이 장면으로 봤을 때는, 이 장면 안에서 봤을 때는 이 위에 있는 벽이 바닥을 통과해서 끊임없이 지나가고 위에 있는 하늘이 아래도 있는 것처럼 보이죠. 위에도 아래도 하늘이니까 이 벽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중에 붕 떠있는, 부유하고 있는 듯한 형상을 갖게 됩니다. 그 형상이 바로 테오 반 데스부르히가 드로잉, 그러니까 실제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하지만 그 드로잉에서 드러내고자 했던 이 궁극적인 신조형주의의 감각이었을, 아마 무게감이 하나도 없고 벽체, 이 거대한 벽체가 공중에 부유하고 있다는 느낌. 자, 내부에서 보는 이 장면도 그렇죠. 안에서 시작된 이 재료의 성질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이 대리석 벽체가 색채도 아주 강렬한, 외부로 나갔다가 내부로 들어오는데 지붕은 그거보다 덜 덮여 있고 바닥면도 지붕면이랑 선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공간에 들어가 보면 내가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왠지 보세요.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보는 이 시각적인 장면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는 건 누가 뭐래도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짙은 색 대리석 벽면이거든요. 왜냐면 색도 제일 진하고 무늬가 살아있어요. 다른 데는 추상화돼서 무늬가 덜하다면 무늬가 살아있는 이 벽면이 나를 이렇게 한 공간에 있다고 보게 하는데, 그 한 공간 중에 저쪽은 비와 햇빛이 떨어지는 외부 공간이고 나는 내부 공간에 있는 거예요. 이 벽면으로 보자면 같은 공간인데 한쪽은 외부고 한쪽은 내부인 거죠. 그 사이를 가리고 있는 것은 얇은, 그리고 반짝이는 창틀로 물질성이 극히 가볍게 소거된 창틀, 그리고 반투명한 유리면, 반투명 아니에요, 투명한 유리면이 그 사이에 있게 됩니다. 재미있죠? 여튼 하려던 얘기는, 이 평면으로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을 이렇게 그려보자면 파빌리온의 이쪽 끝은 수조로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해결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내가 건축가라면, 내가 미스 반데로에라면 제일 고민했었을 부분은 이 정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 공간이 그래도 기능을 가진 건축적인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내부와 외부의 공간 구분은 있어야죠. 그쵸?
그렇지 않으면 이건 건축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정자, 그러니까 내외부가 완전히 열려있는 그런 공간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쓸모, 건축의 쓸모를 위해서는 한 번은 이 내외부를 구분, 공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기능적으로라도 하나는 구분해야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고 없고는 건축가에게 이것이 하나의 건축물로서 가능성을 드러내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왜냐하면 그 바깥 내외부 공간을 하나도 구분 없이 그냥 열어놓으면 예전에 그냥 짓던 정자랑 똑같잖아요. 이게 뭐, 이건 집이 아니잖아. 그냥 지붕만 덮어놓은 거잖아. 이렇게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건축으로서의 가능성, 이게 하나의 집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려면 그 집에 내밀한 공간이 꼭 있어야지면 돼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바닥면과 벽면이 딱 가로막아서 내밀한 곳을 안에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어제 뮤지엄 산을 설명하면서 하는 것과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이 바닥면은 밖에서는 상당히 경쾌하고 가벼운, 재미있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아키트윈스의 이병기입니다. 스페인에서 10년 정도 건축을 공부했고요. 지금까지는 한국에 한 명밖에 없는 직업적인 가우디 연구자입니다. 스페인 건축과 가우디 건축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어느 곳보다도 여기서 더 진지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요 밑에 있는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마르사가 선생 같이 구독하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